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2022년의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과연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과연 오실지 우리가 울지도 않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면 너무 섭섭하죠, 우리?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오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 올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2023년은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코인 과세가 2년이 연기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연기가 안 됐으면 지금 가격을 취득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본전 찾아도 수익을 올렸다고 간주가 되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세금을 벌써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올해 손실이 크셨을 텐데 혹시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 합법입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 처리가 되죠.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매도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버리고 30일 이내에 똑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한다면 손실 처리가 안 됩니다. 취득가가 예전에 팔았던 그 가격에 매겨지게 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얼른 다시 팔았다가 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하지만 비슷한 종목을 살 수는 있습니다. ETF를 살 수도 있고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샘 뱅크맨 프리드 관련 소식입니다. 샘 뱅크맨이 미국에 잡혀오자마자 법원에서 얼굴 한번 내밀고 바로 보석금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이 2억 5천만 달러가 책정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의 보석금인데 이걸 처리를 하고 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부모님 댁에 가서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2억 5천만 달러를 내고 빠져나간 게 아니고 대개 이 10%만 보증을 서면 되게 되는 겁니다. 10%도 내는 게 아니고 보증만 서면 된다. 그래서 이 보석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면 2억 5천만 달러에 대한 보증을 10%만 서면 되는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을 일단 담보로 하고 4명이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2명 그리고 알 수 없는 2명이 보증을 섰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굴지 수상한데 이 사람 추가 2명이 보증을 서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달러도 안 내고 보석금을 보증을 서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강경 대응을 하면서 사회의 무리를 빚고 있는 샘 뱅크맨 프리드에 대해서 막 강경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냥 솜방망입니다. 1달러도 안 내고 그냥 풀려나와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부모님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샘 뱅크맨 프리드의 집 앞인데요. 지금 모든 게 차단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공격에 보호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집 근처를 다 막아버려서 아무도 여기를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샘 뱅크맨 프리드 부모님 집이 한 4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10%를 보증을 서야 하면 2,500만 달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샘 뱅크맨 프리드 부모 말고 2명이서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루된 인물들 그리고 집단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어떻게 까발려질지 참 큰 파장이 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게리 갠슬러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게리 갠슬러 그리고 여러 집단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샘 뱅크맨 프리드 FTX 경영진은 수십억 달러의 숨겨진 대출을 받았다고
전 알라메다 CEO가 말했습니다. 전 알라메다 CEO라면 샘 뱅크맨 프리드의 엑스 걸프렌드 캐롤라인 앨리슨. X가 제일 무섭다고 하죠. 전 여자친구, 전 와이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한번 이 칼을 세우기 시작하면 너무 무서운데 샘 뱅크맨 프리드가 몰래 숨겨진 대출을 받았다. 샘 뱅크맨 프리드 그리고 또 다른 코파운더, 코CEO 여러 명 있잖아요. 이 고위 관계자들이 몰래 대출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들의 돈을 몰래 빼돌려서 그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기저기 다 꽁쳐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가 더 세게 나옵니다. SEC의 암호화 단속은 FTX 폭파 이후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게리 겐슬러가 신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자기가 잘못하면 이걸 뭔가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얼른 시선을 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중개자를 카지노와 비교합니다. 보유고 증명말은 옳은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빨리 규제를 제대로 하고 빨리 와서 등록을 하고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게리 겐슬러가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톰 에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이 SEC는 FTX에만 혜택을 주도록 고안된 특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분야의 그 누구보다 SBF 및 샘 뱅크맨 프리드, FTX와 더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샘 뱅크맨 프리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회의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기록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나쁜 행위자와 비밀리에 규제 거래를 하는 것은 SEC의 도구 상자에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SEC 너희들 그런 거 하라고 이런 도구를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니다. 왜 그런 권한을 갖고 뒤로 다른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작당을 하냐. 빨리 진실을 까발려라. 이렇게 톰 에머 이 의원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게리 겐슬러의 이런 비리가 빨리 까발려져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록파이가 FTX의 돈이 SEC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SEC가 블록파이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너희들 그런 이자 프로그램을 누구 맘대로 해. 빨리 이 자식들 안 되겠네. 벌금 내. 이렇게 해서 1억 달러 벌금을 부과를 하고 그걸 뜯어냈습니다. 그걸 낼 돈이 없으니까 블록파이가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나자빠지니까 FTX가 내가 살려줄게 하고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냐 이거죠. 결국은 그 돈이 고객들의 돈인 겁니다. 그 고객들의 돈을 FTX가 블록파이한테 줘서 블록파이는 그걸로 SEC한테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SEC가 결국은 고객들의 피가 빨린 그 돈을 뜯어낸 거니까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SEC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이 FTX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돈을 지네가 꿀꺽해서 지네들 세를 넓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투자자 보상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투자자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TX의 자산이 또 더 있습니다. 예전에 FTX가 로빈후드 지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보증으로 해서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돈을 블록파이한테 빌려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파이가 그러면 로빈후드 지분이 우리 거 아니냐, 우리 줘라. 그 돈으로 이 피해자들 보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로빈후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FTX는 웃기지 마라. 우리 거지. 알라메다 리서치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TX 피해자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 자산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소유권이 결정이 안 된 그런 자산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모아서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1억 달러가 넘고 지금 현재 모인 FTX 자산 여기에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숨겨져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좀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에서 1.7 트릴리언 달러, 이게 1.7조 달러죠. 이 비를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 추가 펀딩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 온 세계가 골머리를 썼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1.7 트릴리언 달러를 투입을 한다면 이건 좀 너무 무모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결국 빌려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걸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한테 넘겨주면 연준이 다다다다닥 프린트를 해서 이거를 돈을 넘겨줍니다. 미국 재무부에. 그러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거를 여기저기 써대면서 시장에 풀어대는데, 이걸 그러면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을 누가 갚는 거죠? 지금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들, 차세대, 어린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떠안게 될 미국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결정으로 보이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이게 녹아 들어갈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게 되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긍정적인 뉴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브라질 대통령 암호화폐 법원에 서명! 와! 얼마 전에 상원에서 통과를 하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브라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브라질의 합법적인 지불 방법의 정의에 따라 많은 디지털 통화를 포함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라이센스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브라질 내에서 암호화폐 지불이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죠.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호재도 지금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 상승장의 분위기로 돌아설 때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들이 움츠려들고 마음은 얼어붙었지만 이렇게 제도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경제 인프라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상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거들고 나섭니다. 러시아가 국제 무역에 있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걸 합법화한다. 이 러시아가 여러 서방 국가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쫓아내고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러시아의 선택은 루블로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해라.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쉽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다른 이런 나토 나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 상용화, 실예가 보여지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무역 간의 이 암호화폐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혼자서 비트코인 거래를 받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상대 카운터 파티가 있을 텐데 누군가가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하면 그걸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도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지불이 전반적으로 일반화될 수가 있겠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하원 의원에서 FTX 관련 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이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회사는 주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FTX 붕괴로 인해서 여러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의 말은 모든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미래로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두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닷컴 회사들도 2000년도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문제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지 탈중앙화된 그런 시스템, 그런 모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봐라, 지금 디파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지 않냐. 너무나 안전하게 잘 그 모델을 검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는 시장의 차세대, 증권의 차세대는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권이라면 주식 또 어떤 다른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증권 인프라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앞으로는 토큰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이 토큰화가 되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바로 처리가 되어서 이 사람한테 넘어가고 어떤 거래가 있으면 바로바로 탁탁탁탁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거래를 할 때는 그걸 처리해주는 중간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주식에서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데 주식을 누구한테 매매를 하면 그 주식이 뒤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은행과 연결이 되어서 이 주식의 명의를 옮겨주는데 2, 3일이 걸려요. 그걸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마치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이 뒤에서 너무나 많은 중간업자들이 뜯어먹는 걸 우리들이 모르는 것처럼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이런 증권의 거래에서도 중간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탁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권도 또 다른 어떠한 에셋도 어떠한 자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가 되어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게 앞으로의 미래다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말합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은 흘러내리고만 있고 또 산타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비트코인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코인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용기를 갖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함께 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코인 말고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 소중한 것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누려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맞이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감사합니다.